자, 이 문제는 물음 1하고 2는 직접 한번 해답 참고하셔가지고 풀어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물음 3번만 보겠습니다. 자, 1, 2, 3이 모두 독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음 1하고 2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자, 물음 3 바로 보겠습니다. 자, 사채 액면상 발행일, 즉 권면상 발행일이 X1년 초고 액면 100만원, 표시자율 6%입니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고 만기가 X5년 말, 그러니까 만기 5년짜리죠. 자, 이 회사채를 X1년 7월 1일 날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 발행일은 X1년 초인데 실제 발행일이 X1년 7월 1일이므로 X1년 7월 1일의 시장이자율 6%가 진실한 유효이자율이죠. 물론 사채 발행비, 즉 거래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또 유효이자율을 별도로 새로 구해야 되겠지만은 거래 원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채의 표시자율이 6%이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채의 표시자율하고 실제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발행 시점에 실제 발행일 X1년 7월 1일 날 액면 발행했겠죠? 그죠? 표시자율하고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권면상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이거는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항상 혼동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표시이자율하고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액면 발행했을 겁니다. 100만원에. 그래서 X1년 초에 발행했던 X1년 7월 1일 발행했던 다 100만원 액면 발행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설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이자율하고 이 발행 시점 또는 취득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이 동일하고, 즉 액면 발행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채의 총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항상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 그림에서 계산해 보면은 이 유효이자율이 6%, 표시자율이 6%니까 곱하기 1.06하고 6만원 빼도, 표시자 빼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X3년 1월 1일 X3년 초에 이제 조건 변경이 됐는데,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채의 총 장부 금액은 어느 시점에도 관계없이 항상 액면 금액 100만원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X3년 초에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자, 지금 두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만기가 3년밖에 안 남았죠. 근데 1년 연장했다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만기가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됐다는 얘기죠. X3년 초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자, 그 다음 표시자율도 6%에서 3%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변경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 조건 변경이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해설 보시죠. 자,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인데, 금융부채가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에서는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이 실질적인 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 변경 전 X2년 말 이 사채의 장부금액, 총 장부금액은 액면금액 100만원인데, 자, 조건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사채의 장부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자, 실질적인 조건 변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처럼 금융자산, 금융부채 모두 다 최초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로. 자, 그래서 이때 조건 변경을 한 후에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공정가치는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미래 현금 흐름을 그 해당 시점, 여기서는 X3년 초죠. 그때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해야죠. 자, 그래서 X3년 초의 시장이자율이 8%이므로 미래 현금 흐름을 8%로 할인합니다. 자,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일단 원금 100만원은 갚아야죠. 그래서 원금 100만원과,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부채는 표시이자율이 6%가 아니라 3%니까
연간 표시이자가 3만원이죠. 100만원에 3%에서 3만원. 자, 그 금액이 4년간 유입되죠. 원금은 4년 후에,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4년 동안 매년 말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X3년 초의 시장이자율 8%로 할인해야죠. 8%로. 그래서 8%로 할인을 하되, 자, 지금 X3년 초 시점으로 놓고 볼 때 만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4기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4기간 현가계수하고 4기간 연금 현가계수를 각각 적용을 하면 되겠죠. 원금에는 현가계수를, 이 금액, 그 다음에 표시자에는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면 요게 이제 새로운 금융부채의 X3년 초 조건 변경 후에 공정가치가 되죠. 그래서 요 금액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이 금융부채 조건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융부채가 감소했죠. 부채가 감소됐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건 변경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 사채는 부채니까, 채무니까 채무 조정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되고, 또는 채무 조정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부채가 조건 변경 전에 100만원에서 83만 4,394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채무 조정 이익 또는 조건 변경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당기손익의 플러스 영향, 유리한 영향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주의하실 점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조건 변경이 X3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조건 변경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X3년도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원래의 이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표시이자하고 유효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표시이자 6만원이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조건 변경이 없었다면은 이자 비용이 6만원이었을 건데 원금 100만원에 표시이자율 6% 이렇게 되고 유효이자율이 6%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유효이자율이 맞겠죠. 그래서 6% 요게 이제 조건 변경이 없었을 때의 이자 비용인데, 조건 변경 후의 이자 비용은 기초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8%죠. 8% 곱해야죠. 834, 394의 8%. 요게 이제 조건 변경 후의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건 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났죠. 이때 이거 6만원인데 요거는 88에 64, 6만 4천, 6만원 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늘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거는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 조정으로 인한 유리한 영향에서 불리한 영향을 빼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당기순이익의 이 조건 변경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 변경이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했는데, 만약에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 변경 전 장부금액 분의 조건 변경 후 장부금액 둘 다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합니다. 6%죠. 그래서 할인해 가지고 각각의 금액을 구해서 이 비율이 89.6%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최초 금액 조건 변경 전 금액에 비해서 10.4%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라진 차이가 10% 이상이면은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10% 이상이면은 실질적인 조건 변경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실질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